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람피는 사람, 나쁜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면서 배신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 모순, 그 순간 그들의 뇌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적 잣대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과 관계에 숨겨진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호기심을 건드릴 거예요.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감히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금단의 영역을 함께 여행하며 우리 자신과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다각도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바람이라는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여러 씨앗들이 특정한 순간에 싹을 틔우는 것에 가깝죠. 오늘은 그 유혹의 씨앗들이 어떤 모습으로 관계 속에 뿌려져 있었는지 그 뿌리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균열,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충족되지 못한 결핍감, 그리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뜻밖의 유혹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얽혀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어느 부부의 침묵이 흐르는 침실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쩌면 이미 소원해진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던 사랑의 불꽃이 이제는 희미한 재만 남은 듯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져 있죠. 이런 관계의 균열은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연인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소통의 부재와 감정의 단절은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넓혀가기 마련이니까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까지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서로의 하루에 대한 관심조차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마치 정성껏 가꿔야 할 정원의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같죠. 방치된 관계의 틈새로 불만과 불신이라는 씨앗들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균열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텅 빈 공간을 응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지지나 이해,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핍으로 느껴질 때 마음은 메마른 사막처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같은 질문들이 맴돌며 내면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키워가죠. 이러한 심리적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가 되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듯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외부에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 씨앗들을 싹 틔우는 촉매제가 됩니다. 업무 회식 자리에서 이성 동료와 미묘한 시선을 주고받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뜻밖의 공감대나 매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친절한 말 한마디, 혹은 진심 어린 격려가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외부적 기회는 관계의 균열과 심리적 결핍이라는 토양 위에서 유혹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비옥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바람이 씨앗을 멀리 옮겨 심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는 것이죠. 결국 바람은 단순히 한순간의 충동이나 일탈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원해진 관계, 깊은 심리적 결핍,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회라는 세 가지 씨앗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피어나는 현상인 셈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자국처럼 관계는 서서히 균열하고 개인의 마음은 점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바람의 복잡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단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의 관계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가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함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씨앗들은 결국 어떤 충동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뇌 속의 드라마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바람의 씨앗들이 관계의 균열과 심리적 결핍,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라는 토양 위에 뿌려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씨앗들이 뇌 속에서 어떤 충동으로 피어나는지,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을 두고 정신력 부족이나 도덕적 해이라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인간 심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생물학적 작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처럼 본능과 이성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죠. 매혹적인 이성에게 이끌리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좁아지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감각이 집중되는 이 강렬한 경험은 뇌 속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강렬한 쾌락과 흥분을 불러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승리를 거뒀을 때 느끼는 기쁨처럼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과 설렘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 도파민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부채질하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옥시토신이라는 또 다른 화학물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바람의 상황에서는 이 옥시토신이 새로운 상대와의 관계를 마치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유대감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끌림이 운명적인 만남인 양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화학물질이 분비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게 만드는 강력한 생물학적 동기로 작용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신체적 반응 역시 이 화학물질들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이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가 있죠.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순간 안타깝게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핵심 프로세서가 과부하로 멈추는 컴퓨터처럼 강렬한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파도 앞에서 전두엽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야 할 이성의 회로가 흐릿해지거나 아예 작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면에서는 본능과 이성이라는 두 자아가 치열하게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놓치지 마 라고 외치는 본능이 다른 한쪽에서는 멈춰. 이건 옳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이성이 맞서죠. 하지만 생물학적 충동이 강하게 분출될 때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돛담배가 방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바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도덕적 결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이 깊이 개입된 현상입니다. 금기된 행동을 앞두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 순간의 긴장감, 바로 이것이 본능과 이성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인간 심리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동이 결국 선택으로 이어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죄책감과 자기기만이라는 합리화의 늪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고 나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편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죄책감이죠. 이 감정은 처음에는 강렬하게 밀려오지만 우리 뇌는 이 불편함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화의 늪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들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애써 미소를 짓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자기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이에게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려 애쓰는 거죠.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 몰래 주고받은 메시지를 황급히 지우듯 물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의식까지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자신만의 왜곡된 논리가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논리로 자신을 설득할까요?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어.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 바깥에 놓으려 하죠.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불가피한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배우자로부터 감정적으로 소외되었다는 피해의식과 결합되어 더욱 견고해지곤 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합리화는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믿음입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더라도 내면에 쌓여있던 불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 이번 일은 그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현재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상황과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자신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린 무기력한 존재인 양 묘사하며 이번 일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강변합니다. 파도에 떠밀린 작은 배처럼 어찌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합리화는 죄책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만들 뿐이죠.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며 억울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양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 전도는 자기기만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정한 성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바람을 피운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자기기만이라는 두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뒤섞이며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이 복잡한 심리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동시에 놀라운 복잡성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